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PB 100명을 대상으로 이데일리가 서베이한 내용, 두 번째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제목은 여전히 불확실, 74%는 서울 부동산도 하락할 것,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변동성 장세,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심지어 불패 신화를 만들었던 부동산도, 특히 서울 부동산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은행과 보험, 증권 PB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한번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가 무서운 것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만기가 다음 달이다. 이런 거는 어쨌든 다음 달이면 뭔가 결론이 나는 그런 이슈일 텐데, 이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조언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은행이나 보험, 증권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서 아마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접근을 아마 조언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PB들은 자산시장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응답자의 35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35명이 현금성 자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조현수 우리은행 PB팀장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과거 금융위기 때 수준에 맞춰서 고객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져도 손실이 없도록 안전자산을 최대한 많이 담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네, 역시 고액 자산가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 분들은 더더욱 잃지 않는 것을 이런 장세에서는 잃지 않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에는 또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극적이라는 게 공격적인 것과는 또 다른 거죠. 예. 공격적이라는 것은 이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다는 것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상황을 좀 스터디하고 어떤 쪽을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옳다고 판단이 되면 행동에 옮기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그런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산관리 전문가 100명에게 물었다. 자, 요 표는 이미 봤던 표죠. 현금성 자산, 좀 다르군요. 올해 2분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데 현금성 자산 그리고 주식 자산의 가장 많은 비중, 그리고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서울 부동산 시장은 현재 대비해서 연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절반이 5%가량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분의 1이 10%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5%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0%밖에 되지 않고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한 6%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대에서는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잘한 거다. 떨어지는 것도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투자자에게 비중 확대를 권고하지 않은 상품, 해외 하이힐드 펀드, 부동산, 요 상품들이 일단 비중 확대를 권고하지 않은 PB들이 비중 확대를 권고하지 않은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한산한 PB센터 74%는 올해 서울 부동산 하락할 것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PB센터에 고객의 발길이 뜸해졌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투자한 것을 현금화하려고 찾아오는 고객이 늘었다. 반면에 이제 코로나 사태 전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죠? 달라졌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사람이 안 오네, 고객들이 아예 안 온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그 뒤를 잇는 것이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은 기존에 투자했던 것을 이제 현금화를 하려고 찾아온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PB들의 인식이 아주 달라진 부분은 바로 부동산인데요. 그동안 서울 부동산 투자는 뭐 필승, 불패 이렇게 불렸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번 달 9억 원을 넘으면서 여전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PB들은 또 서울 부동산 경기 위축을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100명 중 74명이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5% 정도의 하락을 예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10%를 넘는 그런 하락폭을 예상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PB 100명 중에 20명이 부동산 비중 확대를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비중을 늘리지 말아야 할 상품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신용등급 트리플 B 이하 회사채에 투자하는 고위험 투자 상품, 해외 하이힐드 채권 펀드이고요. 그 다음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위험 투자 상품,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전부터도 이 비중을 늘리는데 신중했던 그런 상품일 텐데, 그 다음으로 꼽힌 게 부동산이다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원덕 하나은행 골드 PB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목돈을 불리는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면서도 휴양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비규제 지역에서 유망 지역에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역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다, 이런 전망이네요. 자, 현금성 자산 확보 한 목소리 해외 하이힐드 펀드 비추. 일단 PB들은 한 목소리로 현금성 자산을 추천했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라고 한 이유가 뭐 당연히 그냥 이제 종이 지폐, 현금을 그냥 손에 들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아무런 의미는 없죠. 예, 이게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만 있는 거지, 이게 더 늘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현금성 자산을 일단 좀 확보를 해두는 게 이 불확실성이 큰 지금 상황, 변동성이 큰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차원에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PB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일단은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어떤 상품에 투자했다가 그게 손실이 나면은 너무 속상하니까 일단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되 기회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져서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이 나왔다, 이럴 때, 혹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또 급락을 해서 뭐 삼성전자 주식이 4만 원에 나왔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금이 없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막 현금 자산을 확보해 놨으면 그럴 때 급매 부동산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의 삼성전자 이런 우량주를 또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고, 그런 준비 이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달러 예금이나 달러 보험, 이런 달러 상품을 추천한다는 PB도 많았는데요. 달러가 아무래도 뭐 안전자산으로 꼽히죠. 금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투자해 놓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210원대에서 1220원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때는 뭐 13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기도 했었죠. 다시 좀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요. 세계 경제 자체가 앞으로 계속 지금 코로나19 외에도 좀 불확실성이나 그런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달러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좀 필요하다. 자, 100명의 PB들은 2분기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현금성 자산과 주식에 각각 29%로 배분한 후 채권에 17, 부동산에 15, 원자재 10을 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원자재의 경우 최근 유가가 급락했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서 유가가 급락했는데, 이제 또 최근에 다시 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 기사는 이제 그 감산 합의 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아직까지는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감산 규모가 수요 감소폭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라는 평가도 많고, 그래서 아직 유가도
20달러대 초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그런 감산 합의 소식에 의해서 바로 반등하거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 점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만 최근 들어서 고객들의 신규 투자 문의가 증가했다라고 답한 PB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그냥 예적금 상품이나 뭐 이런 데 넣어놔서는 성이 안 차니까, 그리고 주가는 또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지금 저가 매수 기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부동산은 많이 빠지진 않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가 일단 38%로 가장 많았고, 거의 비슷하게 신규 투자 문의를 하는 고객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거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안전성을 중시하는 분들은 그냥 아예 투자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신경 안 쓸래, 혹은 그냥 유지할래, 뭐 이 정도일 테고요.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좀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데가 없나, 어떤 쪽을 투자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문의를 더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투자를 현금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그 전과 똑같이 행동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 기회는 분명히 찾아오고요. 그 기회를 준비된 사람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잡지 않는 것인데,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셔서 결정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마셔라. 후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미리 잘 공부하시고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 투자 비중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이런 변동성 큰 장세를 대비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